이 영상에 나오는 아파트 브랜드에 관한 컨텐츠는 절대적 개인적인 것으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비교 가볍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이제 그 과정을 아셔야 돼요. 시행사가 보통 부지 선정을 하고 토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공, 분양, 하자 보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분양까지 줄 때도 1군 건설사에 이제 맡길 때는 분양까지 패키지로 묶을 때가 있지만 다른 경우 분양만 분양 대행사에 빼서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또 이 받은 거를 분야별로 뭐 철근 콘크리트 분야, 전기 설비 분야, 소방 설비 분야, 조경 분야, 인테리어 분야 다 이 분야가 엄청 많아요. 수십 개인데 이걸 다 쪼개서 하도급 입찰을 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건설사가 직접 건설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이 건설사한테 하도급을 받아서 또 그 밑에 보시다시피 팀, 아니 반장, 규모가 작은 반장급이 되겠죠. 재하도급을 해요. 그래서 요새 아파트 어떤 아파트는 중국인이 짓는다 그래서 나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죠. 현장직은 지금 최근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 중국 쪽 인원이 다수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자기네가 직접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건설하는 일은 거의 없고 하도급을 한다. 이 부분 알고 넘어가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건 순위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순위인데 이제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순위, 이런 브랜드 평판지수, 선호도 그런데 이게 기준이 다 제각각 약간 그 조사하는 매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달라요. 여기에 도급순위라는 것까지 있죠. 그러니까 늘 이제 1등에서 15등 정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신력이 없는 자료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1, 2, 3, 4, 5, 6, 7, 8, 9 하는 요 순위 하나하나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왜 이딴 영상을 만들었냐고 하시면 그냥 브랜드별로 업계 얘기나 지나가는 얘기 같은 거 살짝 재미로 오늘은 보시라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급 순위 위주로 이거 제 개인적인 순위도 아니고 공신력 있는 순위도 아니고 2018년 도급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레미안 있죠. 삼성물산 레미안 2018년 도급 순위 1위 그리고 18년에 살짝 매각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건설사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레미안이 이상하게 줄이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건 특화 설계, 서비스 쪽에 유명하다. 그래서 업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자 보수가 탑급입니다. 하자 보수가 탑급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건설사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줍니다. 이 하도급 업체들은 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건설 쪽만 많이 받는 업체 이런 건 있겠지만 이 업체는 여기 것만 이 업체는 여기 것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건설사와 그 직접 짓는 사람들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자 보수가 되겠죠. 하자는 브랜드 상관없이 복불복이죠. 무조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하자 보수를 누가 제일 성실하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는, 수분양자분들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하자 보수는 레미안을 탑으로 친다. 그래서 하청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레미안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고급으로 쓴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레미안이 특이할 게 그 현장이요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 설비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청이 싫어하고 작업자가 싫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도배, 타일 하시는 분들은 레미안 좋아해요. 편하다 이거죠. 깔끔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작업이. 그래서 여담으로 얼마 전에 했던 서울의 로또 그 레미안 라클렛이 1만 3천 명이 청약했습니다. 라클렛이 아시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한마디로 가점도 굉장히 높아야 돼서 그러니까 현금, 현금 총알 10억은 있어야 라클래시를 이제 청약해서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자본이 되는데 10억을 가진 7년 이상 무주택자가 서울에 무려 1만 3천 명이나 있었다. 7년 동안 무주택자인데 현금 10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만 3천 명이나 있었다. 역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대림산업입니다. 2018년 도급순위 3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림은 특히 대림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삼호건설, 고려산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편한 세상 타이틀을 달고 있다 그래서 항상 대림산업이 직접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 순으로 삼호가 했다가 고려가 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없다, 장점도 없다, 화려함 없다. 아실 거예요. 그 대림 이 편한 세상 유니트 뭐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화려한 게 없어요. 다른 눈길을 끌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막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런 게 없다. 심심하다. 좋게 말하면 편안하다. 하자보수는 상급이다. 그런 게 이제 세간의 업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2018년 도급순위 2위,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 대신 뭐 지방에서 매우 강세예요. 지방 뭐 특정 지방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쪽 뭐 마찬가지요. 다른 지방도 힐스테이트 타이틀 달면 그냥 다 완판입니다. 그냥 다 완판이에요. 모든 게 다 무난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미안이랑 비슷하게 도배 타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방 지주택 아시죠? 이 성공률 100개 열리면 4개, 5개 정도 이제 착공 들어가는 이 슈레기 물건이 지주택인데 특이하게도 지방 지주택에서 힐스테이트 타이틀 달면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물론 지주택을 하는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이 현대엔지니어링도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지방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2018년 도급순위 4위 GS건설의 자이는 호불호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좀 약간 나아진 기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이 하면은 싸구려 자재를 쓴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인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리 감독 역량을 상승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일부 있다는 평가가 지금 업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이 관리 감독 역량이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설사가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은 건설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하도급 업체가 건설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리 뭐 1군 탑 시공사 물건이라도 하도급 업체 관리를 안 하면 개판되겠죠. 그 물건은. 그래서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 역량이 최근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평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푸르지오 도급순위 2018년 도급순위 5위, 재계 파교양이다. 대우건설을 집어먹으려다가 골로 간 대한민국 재벌이 꽤 많죠. 그건 뭐 다른 경제 얘기니까 오늘은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특징이 별명이 많다.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물새지요. 빼먹지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사건이죠. 청라 푸르지오에서 철근 빼먹기. 빼먹지요. 물새지요. 물론 대우건설도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 도급순위 2018년 도급순위 9위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그러니까 현대에는 도급순위 10등 안에 건설사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 그래서 특징은 아이파크 모든 게 보수적이다. 모든 게 보수적입니다. 튼튼해요. 튼튼합니다.
산티나는 내장재라고 썼는데 산티나는 내장재지만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닙니다. 싼 내장재를 쓰는 건 아닌데 어디서 이상하게 저런 촌스러운 걸 집어오는지 알 수 없어요. 어디서 저런 이상한 뭐 싼 건 아니지만 촌스러운 물건을 가져오는지 궁금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설계가 구식이다. 한마디로 모델하우스 유니트 가보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안 이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설계든 디자인이든 뭐 구조든 모든 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죠. 요즘은 다 하는 그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게 도입이 1군 건설사 중에는 가장 늦었습니다. 보수적이다. 아이파크. 그리고 2018년 도급순위 8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롯데가 살짝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뭐 잠실 쪽에는 롯데를 도배를 해버려서 이미지를 롯데타운을 만들어서 최고급 그래서 뭐 진미크 진주 미성 크로바 거기에는 이제 최고급 브랜드 네임인 뭐 시그니엘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원 분들한테 많이 해가지고 그 선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싸구려 자재 인식을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 여기도 계속 인식 개선 노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잠실타운 뭐 이런 잠실 롯데타운 이런 걸 하면서 최고급 브랜드 1군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1군이라는 건 뭐 법으로 1군 브랜드는 어디 뭐 도급순위 몇 등에서 몇 대까지 이런 거 없잖아. 예를 들면 뭐 업자들은 뭐 도급순위 뭐 80위, 90위권 분들도 1군이라 그래요. 본인들 보고. 그러니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1등에서 100등까지가 1군이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서민들이 일반인 분들이 업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브랜드 이름 알면 1군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 기준 여기까지가 1군이에요. 여기까지가 1군입니다.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2군, 제 생각에 2군과 경계선에 포스코와 더샵과 SK뷰가 있다. 포스코는 도급 뭐 브랜드 순위나 이런 데 꽤 높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 모기업만 크죠. 특히 포스코가 더샵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군수업체 집합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샵과 SK뷰는 이른바 1급지에 들어간 역사가 없고 제 생각에 앞으로도 들어갈 일이 없다. 그리고 라도니슈 같이 그 1군 브랜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괴이하고 이상한 일이 생각보다 잦다.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노파심에 계속 말씀드린 재미로 보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물세지요 빼먹지요 군수업체 집합체 1급지 못한다 라도니슈 뭐 이상하다 뭐 이미지가 별로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언급드린 브랜드는 그 아래급하고는 급이 아예 다르고요. 그 지금 제 생각에 1군 1군과 1군 언저리에 있는 이 브랜드들 서로 이제 이 브랜드들끼리의 이제 이런 내용이지 그 아래 등급하고는 그 레벨루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장재 얘기만이에요. 뭐 어디는 이제 고급 브랜드, 저급 브랜드, 중급 브랜드 나누실 때 내장재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장재는요 급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설사라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장재 5회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인식이 내장재는 뭐 그건 건설사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이죠. S급은 자기네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아니면 강남 3구 죄송합니다. A급은 강남과 강북 일부, B급은 강북과 광역시 랜드마크급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급에 맞춰서 내장재가 들어가고 그 내장재 들어간 만큼 다 분양가에 녹아있기 때문에요. 녹아있기 때문에 이 내장재만 가지고 고급과 뭐 그 아래 중급, 저급을 나누시는 건
그렇게 온당한 인식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도면대로 시공을 하느냐,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그 밑에 팀 반장들이 얼마나 인부들이랑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무슨 브랜드 따라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죠. 만약에 뭐 20위권, 뭐 호반, 뭐 태영 이런 브랜드라도 뭐 아주 성실한 하도급 업체를 아주 관리를 잘하고, 그 하도급 업체도 그 아래 팀과 반장들을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고 잘 나온 아파트가 뽑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관리가 허술하면 뭐 10군데 잘하더라도 한두 군데는 허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현장은 아무리 1등, 2등 브랜드 타이틀을 단 현장이라도 하자가 창궐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무슨 낚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이쪽 업계에 있는 아시는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브랜드 절대 복불복에 가깝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하실 땐 당연하지만 입지가 브랜드보다 저는 이 화살표를 2개를 그어놨는데요. 한 10만 개쯤 그어놔야 돼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입지를 절대로 앞으로도 그래왔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브랜드가 입지를 넘을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군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을 아무래도 2군이나 아니면 100위권 박 업체보다는 훨씬 더 깐깐하게 하겠죠. 그리고 밑에 하도급 업체들도 1군 시공사랑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기합이 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제일 중요한 거, 하자보수도 1군이 아무래도 뛰어나다. 그리고 조경 같은 건 확실히 뛰어납니다. 조경 확실히 뛰어나요. 그래서 요새 조망, 조경, 힐링 이런 거 중요시 하는데, 그런 방면에서도 1군 브랜드가 뛰어나다. 하자보수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로 대한민국 1등에서 대략 10등까지의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재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